먹거리 스파이 말 그대로 먹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전문가 선생님 모시고 진행할 거예요. 저는 수의영양연구소에서 개와 고양이의 영양학을 공부하고 있는 조재 수의사라고 합니다. 생식 관련된 견해는 어떠세요? 생식과 그 일반 사료 관련된 견해는? 그게 제일 큰 단골 질문인데 네. 생식이 좋아요? 라고 물어봤었을 때 그 생식 포뮬라를 모른 상태에서 급여하는 대상도 없어요. 노묘한테 주는 건지 아니면은 뭐 새끼 고양이한테 주는 건지 어디가 아픈 애한테 주는 건지 그런 거에 없기 때문에 답변이 항상 참이될 수는 없는 거죠. 질문이 구체적이죠. 그렇죠. 생식이 단순히 좋냐, 네. 어느 게 나쁘냐라고 그렇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네, 저는 생식이 포뮬라만 잘 갖춰져 있다라고 하면 생식을 추천할 수도 있다. 네, 근데 엄청 노력이 추천할 필요할 것 수도 같은데? 그럼요. 네. 생식 같은 경우. 저도 영양학을 공부했지만 생식 포뮬라 짜기는 되게 어려워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조해분, 조섬유 이런 것들은 좀 짤 수가 있는데 미네랄하고 비타민, 그 다음에 칼슘과 인해서 거기서 항상 이 벽이 있죠. 벽. 예, 사람이 손으로 재기가 되게 어려운 그런 거죠. 근데 맞아요. 잘 먹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달걀 껍질을 갈아서 준다든가 아니면 뭐 뼈를 갖다 갈아서 되게 복잡하네요, 진짜.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네. 일단 성분의 가장 네 가지 요소는 그쵸. 단백질, 지방, 칼슘, 네. 인인데 이 밸런스를 맞춘 거기다 그렇죠. 또 비타민도 신경 써야 되고 네네. 뭐 타우린도 신경 써야 그렇죠. 되고 뭐 미네랄도 신경 써야 그런 되고 것들은 일반적으로 다 맞아요. 제일 중요한 건 칼슘과 인이죠. 칼슘과 인 그런 것도 다 맞출 수 있는데 근데 칼슘과 인을 맞추기가 어렵다. 제가 생식 포뮬라를 여태까지 한 8개 정도 저희 연구소에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한 케이스 빼고는 다 칼슘과 인의 비율이 안 맞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되게 충격적인 얘기인데요. 그렇죠. 생식의 포뮬라를 분석을 했더니 네. 한 케이스의 포뮬라, 소위 레시피죠, 이게 하나 그렇죠. 보면 레시피를 그렇죠. 제외하고는 칼슘과 인의 밸런스가 맞지가 않았다. 네. 그럼 이렇게 먹였을 때 칼슘과 인의 밸런스가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네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먹이는 것을 추천을 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장기적 급식을 추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포뮬라, 그 레시피를 잘 알아보고 그렇죠. 적용해야겠네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레시피를 판매하기도 하잖아요. 예, 판매합니다. 그렇죠. 네. 그 하나 맞은 그 레시피가 네. 제가 물어봤어요. 너무 궁금해서 너무 아미노산 밸런스도 맞고 칼슘과 인의 비율도 맞고 칼로리도 적당하고 제가 보기에는 그냥 건사료 어덜트로 나오는 거랑 크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분은 돈을 주고 샀더라고요. 그 레시피를 돈을 직접 구매하시고 네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앞으로는 영양학적인 것도 관심이 많아지셔서 그렇게 네. 이제 레시피를 사서 나는 우리 그렇죠. 아이에게 네. 적정 밸런스의 네. 급식을 하고 싶다라는 시는 분들도 많아지시고 효과가 좋아요. 근데 생식을 먹이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수분 함량이 일단 많습니다. 대부분 50% 이상이 수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뇨기계 질환이라든가 비만이 있는 애들한테 칼로리를 좀 적게 하는 그런 장점이 있고 보통 생식 먹이게 되면 변이 좀 좋게 나옵니다. 변이 좋다. 네, 그리고 피부에 뭐 트러블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 피부 스킨 알러지, 식이 알러지가 있는 경우에 네네. 생식으로 바꿔줬을 때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경우도 근데 단백질 있어요. 소스를 근데 그건 어떤 걸 이제 그렇죠. 정하느냐에 네. 따라 달라지는 그런데 이제 거예요. 단점이 3개월, 6개월, 9개월 이렇게 오래되면 될수록 그 칼슘과 인의 비율이 깨지게 되면 내분비계 쪽에 교란이 올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생식 카페 같은 데 보면 그거를 이제 본인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혈액 검사라든가 주기적으로 이렇게 확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네. 연령대별 고양이 사료를 고르는 기준은 얘기하면 키튼. 네, 키튼 사료 같은 경우는 대부분 최소 단백질 함량 33%를 거의 다 넘겨요. 조단백 33% 이상. 거의 다 넘기고 지방 같은 경우는 대부분 15% 이상을 얘기를 하는데 15% 이상. 대부분 20% 이상 함유되어 있습니다. 20% 이상 함유되어 있다. 어느 회사의 키튼 사료를 먹이면 크게 후회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네. 문제는 이제 성묘 사료 고를 때 그 성묘 사료 이제 한 살 이상인가요? 그렇죠. 한 살 이상 고를 때 뭐 브랜드들도 보면 좋고 하지만 자기 고양이의 몸매, 실루엣을 보시고 지방 함량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 고양이가 좀 뚱냥이다 라고 했었을 땐 지방 함량이 10%에서 내외로 9%에서 한 12% 정도, 그리고 우리 고양이가 정상이다 라고 하는 분들은 15% 이내로 이렇게 그럼 나이가 많은 6살 이상, 중년묘 이상이 되면 어떻게? 그럼 그때 달라요. 그건 좀 상황이 달라요. 그거는 왜냐면 맞아요.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그런 게
보통 동물병원 가시게 되면 1년에 2번 이상은 아마 혈액 검사를 할 거예요. 혈액 검사를 하시게 되면 우리도 건강진단 네, 받잖아요. 건강검진 거기에 맞죠. 따라서 추천하는 사료들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애들- 신장이 안 그쵸. 좋거나, 뭐 네. 췌장이 안 좋거나, 네. 뭐 간이 안 좋거나 이런 아이들 이럴 그쵸. 경우 뭐 당뇨가 있거나 일반화시키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노령병원 같은 경우에.